1390분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옷가부부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기쁜 소식을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오늘이 참 보람된 것 같습니다. 두 분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합격했다고. 먼저 영광스러운 두 분 소개시켜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김덕땡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구왕 통키님은 정말 대단하신 게 저랑 같은 빌드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이번 2회차 기사시험에 건축설비 기사를 합격을 하셨고, 1회차 때는 제가 지금 준비 중인 소방설비 기계를 합격하셨고, 3차 때는 제가 2차 때 봤었던 전기공사 기사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제 이 유튜브 채널이 아주 기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합격하실 거라고 믿고요. 1년에 기사 3개 합격하신 거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3차 때 시험 같이 보시겠네요. 저랑 똑같은 거를 순서만 바꿔서 보시네요. 지금 허접하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만든 자료로 보내드렸는데, 감사하게도 두 분이나 합격을 하셔서 아주 영상을 만드는 게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한 3가지 정도 내용이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어떤 분이 댓글로, 제가 이제 기사시험 준비할 때 구글 드라이브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더니 구글 드라이브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고 댓글로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구글 드라이브 영상 사용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셔가지고요. 구글 드라이브는, 자, 첫 번째 여기 점 9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쭉 구글 앱이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로 쭉 내려보시면 여기 드라이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드라이브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내 드라이브가 나와요.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인데, 아니 새롭게 여기다 뭘 만들고 싶다 그러면 드라이브에다가 신규 플러스 누르고, 그러면 파일 업로드 할 거냐 이렇게 있는데, 문서를 만들고 싶은 거니까 구글 문서는 워드 같은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맨날 쓰는 거 이제 엑셀 같은 모양의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렇게 만들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제목 없는 스프레드시트라고 해서 창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설비 정리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60점 이상 맞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이렇게 해놓고, 이 구글 드라이브를 파일을 이제 이동으로 해가지고, 아까쯤에 그 소방정리 폴더에 만약에 이렇게 개인 폴더로 가서 소방기계로 가서 이동을 누르면 내 드라이브에서 소방기계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그냥 저장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러자 꼭 맞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만 해놓고 가도 셀에서 넘어가면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이렇게 해서 X 누르고 구글로 들어오면, 드라이브로 들어오면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소방설비 정리 아까쯤에 썼던 내용 이렇게 다 저장이 돼요. 저장을 굳이 안 눌러도. 그리고 핸드폰으로 여기 구글 클릭, 드라이브 클릭 하시면 내 구글 드라이브가 쭉 나와요. 아까쯤에 뭐였지? 소방기계, 아까쯤에 소방설비 정리, 방금 썼던 내용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똑같이 연동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변경을 하면 똑같이 핸드폰도 변경이 되고, 진짜야 이런 식으로 진짜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벗어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정리를 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사용하는 방법이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저는 항상 구글 드라이브를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가장 좋은 점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컴퓨터로 작성을 하고 드라이브에 올려놓으면 제 핸드폰으로 들어가도 똑같이 연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출력을 안 하더라도 가끔 급하게 생각나고 궁금할 때 들어가서 열어서 보면은 확인이 가능한 거죠. 괜찮은 것 같아요, 구글 드라이브. 요 구글 드라이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 날 드디어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를 했고, 근데 제 예상에는 11월차 시험이 중순쯤에 있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12월 2일 그냥 11월 2일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험이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준비 기간이 너무 짧은데, 지금 현재는 1회독은 동영상 강의를 봤고요. 그 동영상을 찾아보니까 저번 영상에 그 다산에듀의 이창선 선생님이 3회차까지를 올려주셨더라고요. 이후 거는 정진홍 선생님이 나머지 이후 거는 다 올려주셨더라고요.
그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내용하고 비교하고 뭐 그렇게 하느라고 시간은 좀 오래 걸렸고요. 그렇게 해서 한 번 해독을 했고, 근데 뭐 이거는 뭐 제가 한 게 아니죠. 영상 보고 그냥 따라만 간 거고, 이제 제가 직접 풀면서 지금 시작한 게 20년도까지 풀었으니까 한 3분의 2 정도 한 것 같아요. 1해독 플러스 3분의 2 정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은 서술형, 단답형 서술형이 한 20점 정도가 주어지는 것 같고, 나머지 문제풀이가 한 80점 정도 주어지는 것 같고, 소화설비, 불, 그리고 뭐 가스 같은 거, 가스계, 분말, 그리고 뭐 재현설비, 크게 뭐 요렇게 나눠지는 것 같고, 뭐 나머지 뭐 피난 구조 설비나 뭐 소화 용수 설비, 뭐 그런 거 기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리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부도 안 되고 시간도 이거 뭐 정리해 놓은 거 보기도 힘들 것 같아서 요렇게 안 하고 다시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컨닝 페이퍼 형식으로, 컨닝 페이퍼처럼 나만의 컨닝 페이퍼를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문제 풀 때 옆에다 놓고 문제를 풀면 자연스럽게 이제 외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그 기존에 다른 출판사나 뭐 다른 학원이나 이런 데서 기출풀이 해주는 거를 보면, 제 교재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단 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차이가, 첫 번째는 문제에 좀 차이가 있었고요. 문제의 차이가 있다. 답이 틀린 경우에는 문제의 차이가 있어서 내 교재와 타 교재 누가 맞는지는 모르죠. 어차피 얘네 이거 둘 다 기출을 복원한 거잖아요. 기출 문제를 복원한 거라 누가 맞는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다르면 두 가지 문제를 다 같이 풀어봐야 되는 거죠. 아,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왜냐면 이 사람은 이 형태로 나왔다라고 믿고 그렇게 문제를 출제를 했고, 제가 본 교재는 이렇게 나왔다고 보고 그 문제를 출제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답안 작성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시험을 보면서 이거 좀 다른 쪽하고 문제가 답이 틀리다라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보면 다 그 선생님들의 풀이 방식에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실기시험은 공개를 안 하잖아요, 정답을. 그러니까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강사님의 답안을 할 것이냐, 저 강사님의 답안을 할 것이냐를 내가 정해서 문제 풀 때는 뭐 그렇게 풀어 나가야죠. 어차피 실기는 정답이 없으니까 여러 선생님들의 강의를 비교를 해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답을 그냥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느라 회독수를 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핑계고, 이제 진짜 정말 머리 안 들어와요. 이제 머리에 총량이 다 됐나 봐요. 그래서 뭐 문제를 봐도 읽혀지지도 않고 외워지지도 않고 그러네요. 계속 회독수를 좀 늘려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게 문제를 풀다가 이거 되게 책으로만 봐서는 이해하기 힘들겠다 싶은 그런 유형의 문제를 3문제 정도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관으로 이렇게 물 나가는 문제하고, 뭐 여기서 이렇게 얼마 만에 물이 다 빠져나가느냐, 뭐 이런 형태의 문제.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옛날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예전에 꼬맹이들하고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가 그 수학 문제, 설탕물 설탕물 농도 구하는 문제를 내가 풀어주면서 아주 큰 위기가 찾아왔죠. 부자지간, 부녀지간의 관계가 끊어질 법한 아주 큰 문제가 찾아왔었는데, 소방 기계 보니까 그 문제가 많더라고요. 설탕물 농도 구하는 문제. 아니, 그냥 설탕 먹고 물만 먹으면 되지 왜 자꾸 설탕을 물에 타고 그래, 막 그러면서 우리 애들이 막 화내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즐거운 문제풀이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멘붕이 왔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22년 4회차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그림과 같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0.6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죠. 0.4와 두 갈래로 요 방향으로도 가고 요 방향으로 가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 중요한 거는 달시 웨버 공식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달시 웨버 공식을 써봐야죠. H는 FLV의 제곱 분의 EGD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두 번째, 일단 0.6은 Q1과 Q3 여기로 가는 것과 여기로 가는 거로 나눠지니까 Q1 더하기 Q3고, 세 번째는 공식을 만들어 놔야죠. 이렇게 Q1이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0.2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Q1은 0.2와 Q2를 더하면 Q1이 나오는 거고, 이 물이 이렇게 흘러서 나가는 게 0.4니까 4번에 0.4는 Q2 더하기 Q3다. 이렇게 공식들 하나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 달시 웨버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더 확장을 해보면, V는 A분의 Q잖아요. Q는 A 곱하기 V였으니까 A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 분의 Q고, 얘를 다시 정리하면 얘가 위로 휙가닥 올라가면 4Q 분의 파이 D의 제곱인데 제곱이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 그러니까 얘를 다시 정리를 하면 H는 FL 제곱이니까 16의 Q의 제곱, 이렇게 제곱해주고 이렇게 제곱해주니까, 그리고 분의 그냥 밑으로 뚝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이 G에 D가 원래 한 개가 있는데 D가 제곱의 제곱이니까 4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가 5개가 되는 거예요. 총 D의 5제곱 곱하기 파이, 이 형태로 전개가 되죠. 그러면 다시 쓰면 날아가고 날아가니까 D의 5제곱 곱하기 파이의 곱하기 Q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요 숫자들은 이제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H1은 이 Q1에 대해서 풀어보면 H1은 이제 숫자 다 넣으면 되죠. F가 0.025, 92, 3.14만 넣어도 되는데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계산기로 빠르게 두들기면 5967 어쩌고 나오니까 얘를 다 했으면 158.6Q의 제곱,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H1은. H2는 똑같은 방법으로 80 어쩌고 나가니까 두 자리에서 끊으면 95.16. 여기서 이제 미지수가 다 각기 다르면 안 되니까 얘를 Q1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갖고 와서 Q1만 남겨놓고 다 바꿔볼게요. Q2를 이렇게 넘기면 되니까 Q1 마이너스 0.2가 되고, Q3는 얘를 이렇게 넘기면 Q3가 되니까 Q3는 Q1이 되니까 이거를 다 여기다가 넣어버리는 거죠. Q2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버리면 되죠. 95에 Q1 마이너스 0.2의 제곱이 되고, 얘는 또 같은 방법으로 하면 0.6 마이너스 Q1의 제곱이 되면, 이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물이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이렇게 흘러나가는 애하고 파란색 관하고 빨간색 관으로 보면은 이렇게 흘러나가는 물하고 이렇게 흘러나가는 물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158.6 Q1의 제곱 더하기 95.16의 Q1 마이너스 0.2의 제곱은 840.72의 0.6 마이너스 Q1의 제곱과 같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를 이제 솔브를 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멘붕이 옵니다. 보시면 158.6 알파 x의 제곱 플러스 똑같이 되죠. 95.16 가로 열고 제곱 x의 마이너스 0.2는 840.72 가로 열고 닫고 제곱에 0.6 마이너스 알파 x를 해놓고 보시면 시프트 솔브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1.24498 어쩌고 나오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0.6에 물이 들어갔는데 1.2에 물이 나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정확하게 숫자도 다 맞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멘붕이 왔죠. 이거 뭐지? 라고 했는데, 이거의 해답은 이게 지금 2차 방정식이잖아요. 2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2개 있는 거예요. 해가 2개가 있어서 가까운 것만 계산을 해준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Shift 솔브하고 4x를, 그러니까 0.6ml니까 그쪽에 가깝게 지금 뭐 0을 놓고 한다든지 0.6을 놓고 한다든지 해서 0을 이렇게 놓고 는을 눌렀어야 돼요. 그러면 0.408965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x 값을, x는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 x는 0.0408 어쩌고 나오니까 0.41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x니까 q1이 되는 거죠. 그럼 다 풀었죠, 뭐 이제. 요거를 몰라가지고 저는 솔브만 쓸 줄 알았지, 솔브의 해가 2개가 최초의 x값,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계산했던 거는 다 0 이상 되는 x값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최초 x값하고 비슷한 것만 숫자가 먼저 표시가 되나 봐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표시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뭐 혹시 방법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그래서 값이 이상하게 나오면 내가 잘못 찍었는지 확인해보고 숫자가 잘못 안 찍혀 있으면 해답이 답 근처에 있는 숫자를 먼저 찍어줘야 그 근처에 있는 값이 계산이 되더라고요. 요것 때문에 제일 처음에 문제를 풀 때 멘붕이 왔습니다. 요 솔브 기능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계산을 못 해준다. 그러면 Q1이 0.41이니까 Q2는 여기 식에다 그냥 대입하면 되죠. 0.41 마이너스 0.2가 되니까 당연히 0.21이 될 거고, 그리고 Q3는 0.6 마이너스 0.41이니까 0.19가 되는 겁니다. 답 Q1은 0.41 단위 미터 세제곱 퍼 S가 되고 미터 세제곱 퍼 S가 됩니다. 답은. 예, 이렇게 해서 한 문제 풀었습니다. 다음 문제. 두 번째부터는 뭐 크게 멘붕은 아니고 배출되는 소요 시간을 구해달라는 거잖아요. 소요 시간을. 단 토리첼리의 정리를 이용하고, 토리첼리의 정리가 뭐냐면은 시간과 높이의 관계,
V는 EGH 다 있으면 H는 V 제곱이다. 요거를 이용해서 풀어달라고 하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같은데 책에는 되게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 식대로 풀어보면 첫 번째 공식, 이 높이 H는 요거 첫 번째 물의 이동 속도 곱하기 시간 더하기 여기 물이 여기로 빠져나가는 물의 가속도 2분의 1의 AT. 요게 이제 첫 번째 공식이고요. 요거 이제 알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이 넓은 면의 유량과 이 좁은 곳으로 나가는 곳의 유량이 같잖아요. 유량은 똑같으니까. 속도만 다를 뿐이지. A1, V1의 유량 Q는 AV니까 A2와 V2가 같다.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요 V2는 구할 수 있죠. V2를 구하면 V2는 루트 2에 곱하기 9.8, H가 10m니까 10을 해주면 14가 나오네. 14m/s가 나오고, A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얘는 4분의 0.03의 제곱 곱하기 14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양변에 똑같은 애 있으니까 날려주면 결국에 V1은 0.03의 제곱 곱하기 14분의 12의 제곱이 되니까 얘를 빠르게 계산을 하면 8.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오네. 마이너스 5승 m/s가 나오죠. 그럼 이제 다 끝났잖아요. 아까 전에 첫 번째 공식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H 높이는 10은 V1 곱하기 시간 8.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T 더하기 2분의 1의 이 가속도의 공식은 이 A 가속도의 공식은 시간분의 처음에서 낮은 속도 마이너스 V1이 되는 거죠. 곱하기 T의 제곱인데 제곱이 빠졌네. 얘를 또 정리를 해주면 날아가고 얘 없어져 버리고, 이거는 8.75 그러니까 1-0.5 그러니까 반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얘는 이거를 1-0.5는 0.5가 나오듯이 T로 이렇게 묶으면 이게 여기서 하나에서 반 개를 빼면 2분의 1이 반이잖아요. 2분의 1이. 그러면 결국에 반에 대한 것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 곱하기 T로 묶으면 요거를 1이라고 보고 요거를 반이라고 보면 결국에 T 곱하기 2분의 8.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은 10이다. 이렇게 놓고 솔브를 돌려도 되고, 뭐 얼마 안 되니까 전개를 한번 해보면 10 곱하기 2분의 밑으로 내려가면 8.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T가 되네. 빠르게 계산을 하면 22857.1.43 시간의 단위인 초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소요 시간은 hour를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그냥 답은 22857.1.43 분의 1시간이니까 3600으로 나눠보면 4920 어쩌고저쩌고 나가니까 결국에 63시간 63.49 hour가 되는 거죠. 답은 맞나? 맞네. 이렇게 해서 풀었습니다. 이거 필기할 때 비슷한 문제가 나와서 저는 좀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었는데, 교재는 막 뭐 적분하고 공식도 막 이상한 공식 나오고 적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미분 적분을 못해서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인데,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가장 큰 위기를 맞았던 설탕물의 농도를 구하시오 문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렇고 무슨 뭐 이산화탄소가 뭐 뿌려지면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구해라 이런 형태도 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이 설탕물은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얘 자세히 보면 설탕 이만큼과 물 이만큼이 섞여 있는 거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면 편하거든요. 이런 문제도 똑같이 이런 형태로 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는 세 가지의 용액을 더해야 되죠. 일반적인 문제는 이렇게 플로팅 루프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보조 소화전이 뭐 이렇게 몇 개가 있고, 또 여기 송액관의 내용 양까지 이렇게 보통 세 개를 더하는데,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일단 저는 무조건 문제를 잡으면 이 전체 면적을 먼저 구해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탱크의 면적을 먼저 구하면, 그러니까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의 차이인 거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내부 직경이 40 빼기 구드립판의 간격이 2.5m가 여기가 2.5 여기가 2.5니까 5m를 빼줘야 되는 거죠. 40에서 5m를 빼면 35의 제곱, 그리고 수용액의 분당 방출량은 여기서 단위까지 써보면 얘는 미터 제곱인 거죠. 곱하기 방출량은 12 리터 퍼 미터 제곱 분이고, 방사 시간은 20분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20분이 되면 얘는 빠르게 계산기로 보면 일단 뭐 단위 먼저 날아가는지 보고, 단위 날아가는지 보면요, 미터 제곱 날아갔고 결국에는 답은 몇 리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70650에 포수용액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70650 안에는 약하고 물이 같이 들어간 양이 이렇게 된 거죠. 설탕물이 된 거죠. 설탕물. 그래서 이제 문제들 보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오늘 뭐 저기 뭐 행사한다고 하죠. 퐁짝퐁짝 난리네. 수용액 양. 두 번째 문제 수원의 양. 수원양. 얘는 물이잖아요. 물의 양이니까 액이 어디 있어? 소화약제는 3%만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97%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70650 곱하기 0.97을 하게 되면 8530.5가 리터가 되는 거고, 한번 약제 양은 똑같이 이거 곱하기 0.03을 해서 5가 되니까 얘는 다 합칠 때는 2055.92 리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항상 저는 설탕과 설탕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산화탄소 농도도 뭐 21, 네, 21 빼기 O2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어쨌거나 맨 처음에는 21이라고 하는 게 여기 다 공기가 이렇게 차 있을 텐데 여기에 이산화탄소 약제를 이렇게 쫙 뿌리면 공기의 농도가 이 전체가 다 21이었는데 그 다음에 뭐 산소의 농도가 뭐 14로 바뀌었다. 그럼 나머지는 이산화탄소가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 21에 21 마이너스 14 하면은 3분의 1이 되네. 3분의 1만 공기가 되는 거고 나머지 3분의 2는 이산화탄소가 찬다.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멘붕 왔었던 문제들 저랑 똑같이 처음에 공부하시면 요거 좀 헷갈리겠다 하시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문제를 풀면서 요 문제도 좀 헷갈리겠다. 교재를 봐서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문제들이 또 나오면 이렇게 제가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